세계 경제도 코로나19 사태로 큰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말도 들려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 경제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제는 전염병 파고를 이겨낼 경제 방역을 이야기해야 할 시점입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가시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성장률이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 자, 코로나19 경제적 파장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일단은 우리 코로나 사태라는 게 경제 전반적으로 총체적인 그런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비, 투자, 수출 전부 다 안 좋아지고요. 또 공급 자체도 어려워지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리 IMF에서 그 한국 경제 전망한 게 있는데 여기에 우리 마이너스 1.2% 정도로 올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는 건데 이거는 그 50년대 이후에 우리가 마이너스 성장한 게 두 번밖에 없습니다. 네. IMF 때랑 우리 IMF 때랑 이제 오일 쇼크 때. 오일 쇼크. 예, 그렇게 두 번 정도인데 이번에 이제 혹시라도 마이너스가 나온다면은 상당히 심각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문제지만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는 더 심한 모양이에요. 근데 반도체나 자동차 같이 우리의 수출 주력 품목들이 지금 수출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피해가 얼마나 장기화될까요? 사실은 요번에도 이제 사실은 안 좋았지만 2분기, 3분기에도 상당히 안 좋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1분기 때는 사실 소비 위주로 이제 안 좋았고요. 우리 예. 경제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우리나라가 더 어렵기 때문에 소비나 내수가 어려웠는데 이제 2분기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보다 외국이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네. 외국에서 더 안 좋아지면서 수요가 줄어서 우리가 수출하기 어려워지면서 2분기 때도 상당히 그러니까 수출이 내려가면서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지속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상당 기간은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가 소비를 조금이라도 살려서 경제를 좀 버티게 해주기 위해서 4인 가구 기준 그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좀 도움이 될까요? 일단은 우리가 돈을 많이 풀었으니까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된다고 보이는데 네. 그렇다고 아주 많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을 주는데 돈을 준다고 경제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써야지 살아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 돈을 줬을 때 얼마나 쓸지 저축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소비가 어려운 경우에 쓰지 않고 이제 저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이전 지출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전 지출 재정 승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한 0.3 정도를 일반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10조 정도를 풀면은 한 3조 정도의 효과가 있다 이 정도로 보기 때문에 아주 예. 많은 효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거로 볼 수 있고요. 예. 하지만 또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전부 다 주기로 했기 때문에 신속하게 어려워진 가게들한테 도움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내수에서는 일부 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게 돈을 주어서 돈이 시장에서 돌게 만들어주니까 수출이 문제인데 이런 얘기도 사람들이 합니다.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는 경제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비대면 시대, 비대면 경제가 뉴노멀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늘었습니다. 자, 코로나19가 지나고 나면 산업 구조는 어떻게 달라집니까? 일단은 최근에 이제 우리 비대면 대면 경제 활동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비대면 기술을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기존에 이제 비대면 기술을 사용하는 산업들이 약간 축소가 되면서 비대면 기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재택근무나 온라인 소비 아니면 온라인 회의 이런 쪽을 많이 활용하는 그런 산업들이 상대적으로 좀 더 나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 비대면 기술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IT랑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IT 산업 쪽이 이번에 상당히 보편화되면서 향후에 좀 더 발전을 더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예. 그래도 비대면 접촉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일정 정도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또 나와서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들이 있을 텐데. 일단 우리 1분기 GDP 자료 보시면은 일단 서비스업 쪽에서 상당히 많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일단 대면 관제 활동이 좀 어렵기 때문에요. 그래서 특히 항공운송 등 운수업 보시면은 마이너스 12.5% 정도로 상당히 악영향이 컸고요. 예. 그다음 또 우리가 잘 아는 외식업, 유통업, 숙박업 등 같은 도소매업, 숙박, 음식업도
마이너스 6.5%, 그다음에 문화예술, 관광, 스포츠, 문화, 기타 서비스업도 마이너스 6.2% 정도로 해서 이제 상당히 많이 안 좋은 뭐 그런 영향이 있었고요. 예. 아까 수출은 이제 향후에 이제 좀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렇군요. 전반적으로 좀 많이 안 좋아졌군요. 항공운수 같은 경우는 가장 심각하고 외식업계도 마찬가지고 수출은 앞으로 좀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감염병이 좀 종식 단계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의 어떤 산업 구조의 변화 양상이 계속 유지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예, 일정 부분은 뭐 복원이 되겠지만 사실 이번에 우리가 비대면 그 경제활동 기술을 많이 활용을 했는데 이 중에서 네. 우리한테 상당히 유용한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비대면 경제활동을 해서 그 기업들이 생산 비용을 좀 줄이고 좀 더 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뭐 재택근무를 이용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상황이 잘 안 되는 경우에. 아니면 또 우리 노동자들도 편의가 증가하거나 후생이 증가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기존엔 예. 뭐 그 우리 꼭 와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좀 어려운 일이 있는 경우에 재택근무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러니까 그 전부 다 활용되지는 않더라도 적재적소에 필요한 경우에 이 비대면 경제활동이 상당히 도입이 될 거로 보이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결국 이제 IT 기술인데 이번 상황으로 인해서 IT라는 게 굉장히 많이 보편화가 됐습니다. 기존에 우리 IT를 어디다 쓰는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네. 이번에 보시면 이제 IT 기술이 적절하게 활용되는 예가 많이 보이기 때문에 IT 기술이 상당히 보편화되고 또 이 그러니까 IT 인프라라는 게 상당히 확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걱정은 사실은 일자리입니다. 지난 3월에 사업장 노동자 22만 명이 줄었다는 통계도 있고 이런 일자리 위기 국면이 앞으로도 계속 심화될까요? 당장 지금 아까 3월 전에 말씀하셨는데 4월 달도 우리가 코로나가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4월 달에도 일단 노동자료가 안 좋을 게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5월, 6월 지나면서 현재 이제 수출이 안 좋아지면서 수출 기업 쪽에서 아마 그 고용 상태가 좀 안 좋아지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고요. 예. 일반적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노동자 해고가 됐는데 바로 고용이 될 것인가? 우리 뭐 코로나 없어지자마자 종식되자마자 바로 고용이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예. 실제로 보면은 기업이 충분히 뭐 이윤을 얻을 수 있을 때 경기가 활성화됐을 때 그때 이제 노동을 고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당장 안 하고 충분히 좋아졌을 때 고용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생각보다 우리 고용 상황이 오래 안 좋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일자리를 잃으면 구매력이 사회 구매력이 떨어지고 그러면 사회적으로 각 분야의 또 기업들도 소비가 안 되니까 또 어려워지고 이게 악순환에 빠지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가 한국판 뉴딜 정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IT를 기반으로 한 뉴딜 정책인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방향은 뭐 굉장히 좋은 방향입니다. 우리 한국 경제의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성장 여력이 감소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점점 이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죠. 예. 근데 첨단 IT 프로젝트라는 거는 사실 생산성을 제고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네. 그래서 우리 장기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방향은 이제 상당히 좋다고 보여지는데 다만 그 IT 산업이라는 게 일반적인 노동자를 많이 사용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IT 기술이 우리 쫙 산업에 퍼지면은 이 IT 기술이라는 게 일자리랑 노동자를 대체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약간 걱정이 있는 편입니다. 그러면 IT 기술이 노동력을 뭐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밀려나는 노동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노동자들한테 우리 지원 정책이 당연히 필요한 걸로 보이는데 일단 제일 간단하게는 뭐 실업급여 같이 이제 돈을 주는 방법이 있는데 네. 사실 그것보다는 그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는가를 도와주는 게 아마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IT 기술을 잘 모르면은 네. IT 기술을 좀 교육을 시키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노동력을 많이 사용하는 섹터가 있을 텐데 예. 정부가 좀 나서서 기업이랑 우리 노동자를 좀 연결시켜주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전하는데 필요한 기술 교육 같은 거를 예. 시켜주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참 어려운 얘기네요. 직업교육 훈련이 갈수록 더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그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요즘에
그 전자, 자동차 같은 경우에 해외 공장들이 많이 나가 있는데 해외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공장 중단되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조업이 다시 국내로 돌아오는 리쇼링이 중요해졌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 리쇼링이라는 게 우리 코로나 이전부터도 좀 있었습니다. 우리 뭐 보호무역주의나 뭐 자국전쟁주의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뭐 네. 그 미중 무역 전쟁도 보셔도 그렇고요. 뭐 우리 그 브렉시트 뭐 이런 거 보셔도 그런데 그래서 일단은 코로나 사태 전부터도 좀 소환을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사실 더 많이 언급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해외 공장이 있더라도 그 지금 코로나 사태로 커뮤니케이션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또 우리 뭐 글로벌 공급망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글로벌 공급망에 문제가 생겨서 뭐 기업이나 산업이 국내에 유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좀 커지는 것 같고요. 예. 또 추가적으로 우리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산업 기업을 다시 불러들여서 생산을 많이 하고 또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야 된다 예. 그런 생각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는 상황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시간 관계상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세계 경제는 어떤 흐름으로 변화해 갈 것인지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뭐 지금 그 뭐 세계화 뭐 기존에 이제 우리 세계화가 많이 됐었는데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 보호무역주의나 뭐 자국 중심주의가 확대가 되면서 그 세계화가 상당히 위축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세계화 위축 경향이 더 심해진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예. 아마 당분간은 뭐 경제가 워낙 어렵고 또 우리 그 글로벌 공급망에도 문제가 생겼었고 하기 때문에 이 세계화라는 부분이 약간 축소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뭐 장기적으로 보면은 우리 뭐 코로나가 항상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 또 항상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럼 또 세계화를 통해서 우리가 베네핏을 충분히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장기적으로는 뭐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실 당장은 최소 다변화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무역 다변화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예. 뭐 생산 품목도 다양하고 대상국도 다양하고 또 글로벌 공급망 문제가 생겼으니까 공급망을 뭐 여러 가지로 다양화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우리 무역이 어려울 때 좀 다른 방법을 생각하는 것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역은 요새 좀 어렵지만 국제 금융시장은 아직도 열려 있거든요. 예. 그래서 무역에서 좀 어려움이 있을 때 가능하면은 뭐 국제 금융시장을 통해서 해외에서 많은 수익을 올려서 뭐 좀 도움을 얻는 뭐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는 무역 다변화, 생산의 다변화가 아주 중요해지겠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